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또 저도 믿고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2번 출연하는 이우영입니다. 예, 이제 점점 슬슬 밀고 들어와요. 네. 이거 조심하십시오. 글쎄 말이에요. 네. 이게 좀 나도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네. 왕건도 궁예 아래 있었고 이성계도 고려의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위화도 회군, 네. 그 위화도가 지금 완전히 물에 잠겼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홍수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그러는데 북한이 그 지원을 받아줄지는 모르겠어요. 받아줄 거가 그 지원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도 그쪽 분들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쪽 분들. 네. 근데 이게 이 북한 사람들이 아마 안 받아들일 확률은 높은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참, 집에 가면 뭐 해요 보통? 네? 집에 가면 뭐 해요? 퇴근하면요? 퇴근하면 누워 있죠. 누워 있어요. 현대인들 대부분이 집에 가면 누워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 누워 있는데 그 집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대요, 수시로. 원래 집은 집에 있어도 가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거고. 혹시 어디 좀 병원에 가서 진단 한번 받아봤어요? 아니요. 그 밖에 물어보시면 아마 네. 대부분 저랑 비슷한 대답을 할 겁니다. 집에 가도 집에 가고 싶어 한다. 네.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물정공사하고 샷공구사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그래요. 뭐 집이라는 거는 언제든 좋은 거죠. 근데 집에는 누가 없어도 집이 좋죠. 근데 집에 누군가 있으면 더 좋죠. 괜히 동물 안 키우잖아요. 괜히 홈 스윗 홈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스위트 홈은 지금 OTT에서 3편까지 나온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보지 않고. 저도 그건 안 봤어요. 제가 크리처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집이라는 거는 그래서 참 중요한데 동물 안 키우죠, 집에서. 네, 네. 저 하나로 족합니다. 네. 네. 근데 동물 키우면 네. 집에 가서 동물이 있으면 또 굉장히 좋아요. 저도 키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고양이 같은 저 하나 경우는. 보살피기 벅차서. 고양이는 그렇게 손은 많이 안 가요. 근데 고양이는 진짜 이 뭐 길고양이든 뭐 아니든 하건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고양이보다 더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존재가 저희 집에 있어서. 그래요? 네,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렇군요. 고양이 별로 안 까탈스럽지 않아요? 네? 까탈스럽지 제가 않아요? 까탈스럽다는 네, 말씀.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의 자학에 관한 입장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25만 원 지원법 관련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가 오늘까지 이틀째 이어졌었죠. 이 관련 소식들 다뤄드릴 텐데 시간 순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섰던 박수민 의원이 무려 15시간 50분 동안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오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어제 오후 2시 54분에 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서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하고 다음 찬성 토론 주자로 예정된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에게도 기회를 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오늘 오전 6시 44분에 반대 토론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대단해요. 네, 단상에서 내려올 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격려의 박수가 이어졌고요. 심지어 사회 중이던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장 긴 발언을 기록한 인사가 박 의원 전까지는 같은 당의 김용태 의원인데요. 지난 29일 방송사법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13시간 12분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같은 당의 김상욱 의원도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현금 살포 법안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법안이 아니다. 이 땅에 포퓰리즘의 씨앗을 뿌리고 헌법의 가치를 파괴한다라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한편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은
여당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선거용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총선 즈음에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심성 공약과 정책을 남발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상정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곧바로 의원 187명의 찬성으로 종결안이 통과가 됐고요. 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21대 국회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이기도 합니다. 결국 단독 처리가 됐고요.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다시 한번 거부권 행사 방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조금 전에 앵커께서 속보로 다뤄주셨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또 하나 돌았는데요. 프로야구 LG야구 롯데 울산 경기가 폭염이 취소됐답니다. 이게 KBO 리그 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덥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더위에 특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좀 약속이 있어 저녁 먹고 늦게 택시를 타고 들어갔는데 우리 택시 기사님께서 저희 방송을 계속 듣는다. 7068님이거든요. 7068님이 아니라 7068번을 모시는 택시 기사님인데요. 제가 어제 감사하다고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말 아주 귀중한 청취자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정말 잘 왔고요. 또 오늘도 지금도 저희 방송을 들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필리버스터요? 네. 필리버스터 이게 사실 요새는 이게 큰 문제도 아니 맨날 하는데요. 맨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탄핵. 탄핵이 거의 일주일에 한 개 정도씩 발의가 되거든요. 그거 맨날 하죠. 그다음에 또 뭐 하죠? 청문회 맨날 해요. 근데 청문회 맨날 하는 청문회는 들어야 되는데 자기네가 얘기만 하는 청문회 맨날 해요. 이것도 거의 이제 습관이 됐고 필리버스터도 습관이죠 뭐.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지금 25만 원 현금성 이 지역화폐 지원한다라는 거 지원법이라는 거 이게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것을 모르고 이걸 통과시켰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당연히 이걸 하죠. 근데 제가 민주당한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경제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 현금성 이런 상품권 같은 거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사례가 세계에 있었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 안 좋다 그렇게 막 돈 주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만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점점 세지면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면 또 금리 올리고 금리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 금리 높은 이유도 사실은 코로나 때 이 돈을 많이 풀었던 것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돈 풀면은 당연히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리 올라가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거기에서 실제로 쓰인 거 3분의 1도 안 돼요. 그 돈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식의 어떤 거부권 행사를 분명히 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통과시키는 것. 이거는 저는 아주 문제라고 생각해요. 협의를 좀 해야죠. 우리는 하면 당신은 거부권하고 당신이 거부권 행사하면 뭐예요? 불통이지만 더 강화되고 그래서 더 정권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공당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요새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 가지로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대통령실이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안 의결에 대해서 반헌법 반법률적 행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면 이거는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대통령실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탄핵이 이게 이제 기각이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탄핵 줄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탄핵 절대로 안 줄어요. 계속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답답하겠죠. 국민들도 한심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 도대체 이 무한 탄핵을 언제까지 할지 난 진짜 궁금해요. 예. 자, 다음 소식 얘기해 보죠. 네, 자 다음 소식은 국민의힘 관련 소식입니다. 정책위의장 관련 소식인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오늘 공석인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을 지명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밝혔죠. 하루 만에 인선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임명직 당직자들을 상대로 일괄 사의 표명을 요구하는데 부응한 건데요. 그제 사의를 표명을 요구하는데 부응한 건데요. 친윤계로 분류되는 전 정책위의장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한번 기자간담회 발음해 보세요.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해보세요.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네. 신경 많이 썼습니다. 기자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측에서 사임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서 선출된 후임 정책위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있을 지방선거, 3년 후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해 주실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왜 한동훈 대표는 언급하지 않았나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 1년인 정책위의장은 당헌상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서 대표가 임명을 합니다. 한동훈 원내대표는 원내 소속 의원들을 지휘하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어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앞서서 말씀드린 김상훈 의원을 차기 정책위의장에 지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직 인선이 완료가 되면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동훈 당으로 체질을 바꾸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최고위원 구성원 중 의결권을 가진 9명 가운데 5명이 한 대표가 임명했거나 친한계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한동훈 지도부 출범 이후 9명의 최고위 중 친한계가 이제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최상병 특검과 같은 뇌관도 있어 보이는데요. 강승규 의원의 경우에는 이 한 대표가 이야기한 제3자 특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당과 관련한 전국 현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에 의한 최상병 특검법은 제가 볼 때에는 대통령도 일단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판단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단지 그 최상병 특검법 말고도 지금 대통령실과 여러 면에 있어서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은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있잖아요. 여론과의 눈높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전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에 대한 반응성인데 이게 반응성도 낮고 그리고 이게 또 반응을 하려면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속성도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여당, 정당은 뭐냐면 여론의 최전선에 있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당연히 여론과의 눈높이를 잘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여론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은 여론의 반응성이 제가 볼 때는 높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정당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 있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게 하나의 불협화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그래도 친한계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음번 선거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지율 이런 면을 봤을 때에는 저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는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치를 고집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여야 정치인들이 전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고집은 자신들의 뭐 이념적 정체성이다 뭐 어쩐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전 그거 아니라고 봐요. 청취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실 게 한마디 있습니다. 이념이 권력을 잡으면요. 이념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념적 잣대로 지금 뭐를 바라보고 이러실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물가 관련된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넉 달 연속으로 2%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물론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 환원으로 석유류 가격은 2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114.13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2.6%가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1월 2.8%에서 2, 3월에 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부터 다시 2%대로 내려앉았고요. 6월에는 2.4%까지 떨어지면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품목별로 따졌을 때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5.5% 상승했는데 축수산물에 비해서 농산물이 9%로 상승을 많이 했고요.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과 등 과일 가격 강세도 계속됐습니다. 배의 경우에는 154.6%가 올랐다라는 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어느샌가부턴가 사과 안 사 먹고 있고요. 통계청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은 폭우를 비롯한 기상 상황 영향으로 생육주기가 짧은 채소류 가격이 전월보다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추, 시금치, 배추 등 채소류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라고 하고요.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서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 3% 상승했다고 하고요.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7.7%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로 전월보다 소폭 오른 가운데 한국은행은 다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중동 정세 악화, 기상 여건, 환율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봤는데요. 네, 이 관련해서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는 아마 정부가 굉장히 잡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여름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예를 들면 지금 폭우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둘째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동 정세가 이제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것에 의해서 이걸 물론 정부가 대비를 잘 해야겠지만 이 이유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그 돈을 자꾸 이제 걷어 들어가는 시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긴축 재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이 정도 선을 유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이제 또 중동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이란에 체류 중인 하마스 지도자에 대한 폭발물에 의한 암살 이러한 것에서 이란은 복수가 우리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하반기에는 좀 둔화가 될 수 여름 지나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하지만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뭐가 있어요? 대선이요. 미국 대선. 미국 대선. 네. 아주 정치적으로 변했어. 추석이 있잖아요. 당연히 정치 얘기 물어보신 줄 알았어요. 아이고 참 대선. 나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그 대선이 아니라 추석도 있고 하니까 그때 어느 정도의 물가를 잡으려고 아마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자, 오늘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이유영 아나운서가 기다리는 순서죠. 이유영의 정면 스포츠. 네. 예. 오늘 근데 이게 좀 불공평이 두 번씩이나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복잡하게 해도 돼요. 네, 우리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이제 올림픽 두 번째 올림픽 메달까지 지금 1승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소식인데 어제 8강전 많은 분들이 진땀을 흘리시면서 보셨을 텐데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일본의
히라노 미우에게 진땀승을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지금 첸멍과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저 일본 선수는 뭐 땀이 너무 나가지고 옷 갈아입는다 그래서 10분 동안 나갔다가 들어왔다며요. 네? 네. 야 진짜 그거는 좀 매너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신유빈 선수가 이기던 흐름을 딱 끊어놓은 거예요. 아 진짜 좀. 하지만 이기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이기면 되는 거라서 예. 우리가 근데 이겼기 때문에. 과정도 중요한데 네. 일본 선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에서는 우리끼리 집안 싸움이 있었는데요. 기모노 김원호, 싸움이 살벌하더라고요. 네, 김원호 정나은조가 결국 서승재 최유정조를 꺾고 이제 은메달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메달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김원호 선수의 파트너인 김나은 선수, 신유빈 선수와 마찬가지로 합법적 병역 브로커가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뭐 탁구 그러니까 4강전 하고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어떻게 돼요 스코어가? 지금 이 경기 이외에도 사격 여자 25m 권총 예선에 김예지 선수와 양지한 선수가 출전을 해 있고 또 골프 남자 스트로크 플레이 2라운드 김주영 안병훈 선수, 사격 남자 스키트 예선 1일차 김민수 선수가 경기를 소화 중이고요. 탁구 여자 단식 준결승의 경우 신유빈 선수가 출전 중인데 현재 스코어 2대 0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신유빈 선수가 또 아주 똘똘해요. 네. 뒷심이 있을 테니까 그건 좀 지켜보면 되고요. 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뭐 이어서 우리가 스포츠 소식 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볼 테니까요. 오늘 이우영 아나운서는 여기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앉아 있어요. 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